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낙폭을 2% 넘게 키우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급락이 뚜렷했습니다. 관련된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DD 글로벌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고 홍콩 증시로 이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홍콩 증시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블룸버그에 한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홍콩 증시에서의 상장을 취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안과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과 함께 DD 글로벌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무려 4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생산량 전망치도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공급망 제약과 내부적인 생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이에 따라서 올해 2만 5천 대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7%가 넘게 빠진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 바클레이즈는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무려 115달러 선에서 47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덴탈입니다. 최근에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 이제 옥시덴탈의 이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식에 2,71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옥시덴탈 전체 지분의 약 12%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난주 주가는 45%가 넘게 뛰었고 지난 1년간 주가는 9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입니다. 미국의 3대 전기차 자동차 충전 회사 중 하나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EPS가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아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전기차가 판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또 베런스는 주가는 하락했지만 경영진도 실적에 흡족해하는 분위기다라는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선 주가 8%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인데 최근에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이체방크 측에서는 로블록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45%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초기 시장의 리더이기도 하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최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60달러 선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뉴욕 증시, 지금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보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실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3대 지수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에 대한 그 최국 우대를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각종 그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였던 그 생필품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경기순환주에 해당하는 보드카라든가 캐비어 같은 각종 사치품들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일단 2%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곡물과 그다음에 식료품 관련돼 있는 이런 식품 관련 가격들을 봐야 하는데 대도와 옥수수 가격이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또다시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 즉 돌파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000달러 아래로 다시금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러시아 사태가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래서 금요일에 개인은 1조 이상 매수를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주가는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정이 결렬된 이후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러시아 정규군이 더욱더 움직임이 커져서 굉장히 강한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폭격 피해가 우크라이나에 갈수록 지금 커지고 누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러시아 관련 원자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부문의 부품 관련주들 이쪽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의 중단으로 인해서 유가의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고 또 원자재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란 핵 협상에서 다시 러시아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서 이란의 협상이 더욱더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새로운 정부의 성장 규제 강화 조장, 성장의 규제에 대한 상장 규제에 대한 강화 조치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던 각종 회사들의 IPO 일정들, 그다음에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앞으로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박스권 장세의 하락세가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숨죽이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박스권 장세가 더 이어지면서 당분간 장세는 더욱더 순환매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